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맞아서 각 지역의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돈곤 청양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3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3년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민선 7기 3년간 정말 지역 변화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많은 군정의 성과를 일구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총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마 이같이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성과를 일군 것은 개군 이래 아마 처음일 것이고, 이러한 예산이라면 우리 분야별로 또 계층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민선 7기들어서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은 2개를 새롭게 건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연수원인데, 이 2개 모두 우리 청양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청양군이 중앙부처와 또 타 자치단체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군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또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정책, 또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저희 모델을 잘 주시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 보급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고요. 전국에 6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저희 청양군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가 바뀌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이 이제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또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재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예. 군정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민지원 대책 등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짚어주신다면요. 코로나19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1차 지원금, 또 2차례에 걸친 충청남도에서 재난안전 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또 아동수당수급자 795명에게 차량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부터 20년 9월까지 출생한 아기 726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발생 초기에 그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6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 국민에게 또 마스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의 부당 경감을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시장 사용료의 70%를 지금 감면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가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겠는가,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스마트 청양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청양운동은 내 지역에서 물건 사고 밥 먹고 우리 지역을 우선하자는 그런 운동인데, 우선은 청양사랑 상품권 판매 목표를 당초 12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이용 편의를 위해서 6월 초부터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3차례 가서 집중 감염이 있어서 한 78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실제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2월 24일 이후 4개월째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안정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지금은 75세 이상 노령층 노인들한테 백신 접종을 한 80% 정도 접종을 해서 어제부터 노인회관 또 경로당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군의 경우에는요, 굵직한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냈는데요. 네. 먼저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옛 청양 여자정보고 부지에 들어서게 되죠. 네. 현재 사업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까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가슴 뿌듯한 그런 일이었고요. 우선 지금 10년대 청양여자정보고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건립이 되는데 2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고 아마 규모는 연면적 7,500평방미터 정도 되고 2023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도 단위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물론이고 약 45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기술 혁신, 또 창업 지원,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등 지원을 통해서 청양이 정말 충남 사회적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건립이 되면 일자리가 한 500개, 유동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증가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우리 청양 대티 탄정리에 조성 중에 있는 먹거리 종합타운, 또 굴량리에 조성하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등 연계한다면 청년 일자리, 또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형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충남 기후환경연수원 유치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지난 4월에 우리 칠갑산 휴양란대에 충청남도 기후환경연수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후환경연수원은 국내 최초의 숙박형 기후환경 체험 전문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3년까지 198억 원을 투입해서 교육관, 생활관, 또 체험관, 전시관, 캠핑장, 생태 물놀이터, 탐방로 등을 조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충남 기후환경연수원이 2024년 개원할 예정인데 이때는 우리 충남 도민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관광, 체험, 힐링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기후환경연수원이 주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기후환경연수원이 건립이 되면 상근 직원이 30명, 또 비상근 직원이 130명, 총 16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칠갑산 주변에는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지역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체험 시설과 연계를 하고 먹거리 종합 타운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한다면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군의 경우에는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걸로 아는데요. 네.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죠. 네. 이런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의 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그들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를 청년해로 선포를 하고 또 충남 최초로 청소년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중을 해서 이 청년과 청소년 정책을 좀 잘 가다듬어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고요. 특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청년층 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좀 있고 또 우리 한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비어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이고 7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 읍삼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리를 청춘거리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들이 창업 공간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좀 넓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함께 일도 하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우리 청년들의 좀 사기 진작으로 해서 청년 수당 또 청년 취업 수당을 저희들이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5월 달에 조례 제정을 끝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령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양군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청양군은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5%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노인분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곳보다는 내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한 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각 읍면에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이들이 주기적으로 지역에 홀로 사는 그런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밑반찬도 배달해드리고 또 각종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돌봄 대상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10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청양읍 교월리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한 127세대가 입주할 그런 계획인데 이곳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담당하는 우리가 통합 돌봄과를 거기에 배치하고 또 노인과 장애인 관련된 기관 단체, 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돌봐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아마 이 이외에도 우리 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 또 진료소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 이 모델은 정부 2.0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표준 모델로 인정을 받아서 복지부에서는 이 청양의 이런 모델을 전국에 좀 파급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네, 청양군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업입니다. 네. 청양군은 이 푸드 플랜을 통해서요, 농업인 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먹거리 직매장도 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푸드 플랜은 중소영생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중소영생들이 생산 기반도 좀 취약하지만 판매 기반은 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이 농민들이 유통에 신경 안 쓰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대티 탄정리에 먹거리 종합타운을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물류센터, 또 안전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난해 9월 대전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300여 농가가 신선 농산물 또 고품질 가공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로컬푸드 매장을 매개로 해서 4,300여 명의 소비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지난 5월에는 안산시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청양의 농산물 또 가공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대전시 소재의 연구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단지의 식재료를 우리 청양군 농산물로 납품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앞으로 2, 3년간 우리 행정과 농민과 함께 더 노력을 한다면 정말 농민들이 이제는 유통에 신경 안 쓰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농전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짚어주시겠어요? 민선 7기 출범 후에 저희들이 2018년 12월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천장호, 칠가포, 장곡지구 등 이 3개 권역을 거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현재 3대 권역에 2023년까지 526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던 장평면, 남양면에
폐광 지역이 있습니다. 이 폐광 지역을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을 위한 용역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패턴이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광 변화에 패턴의 변화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상호 관광자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얼마 후에는 우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신 것인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정치 발전 대상은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후원을 하고 거버넌스 센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저는 지역 역량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푸드 플랜, 그다음에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또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공무원 조직에서만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중간 지원 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의 롤 모델이다,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그 발전 대상을 지금 수상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료원 문제였습니다. 제가 군수 초임 초기에는 전문의 한 명도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문의가 5명입니다. 내과 의사가 2명이고 정형외과 1명, 그다음에 산부인과, 정신과 이렇게 해서 5명인데 그 이외에 우리가 한 2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의료 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 암 진단 이런 걸 못했거든요, 검사를. 근데 지금은 건강검진을 좀 하고 있고 또 암 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5대암 외에 지금 못 오는 것이 폐암을 못 오고 있거든요. 그게 CT가 없어서 못 오는데 금년 7월에 이 CT가 들어오면 아마 8월부터는 또 이 폐암 검진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가 의료원이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데는 또 우리 출양 인사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한 5억 상당의 의료 장비를 기증을 해 주셨고, 또 어제는 우리 그 이동 진료 버스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1억 5천 상당의 차량인데 아마 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우리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우리 정말 거동이 불편한 그런 소외계층, 어려운 그런 분들의 노인분들의 뭐 이렇게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또 혈액검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네.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민선 7기 3년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일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방에만 머물렀던 우리 청양이 작지만 강한 또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지방정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분야별 대규모 사업과 역점 시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2, 3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청양의 미래가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원성의 대상이었던 의료원이 군민들로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했듯이 행정의 각 분야가 새롭게 변화할 때 진정한 청양의 변화를 일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와 함께 청양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행정 참여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정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동곤 청양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청양군정 운영에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